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딱 30대 중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네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고 IT 대기업에 다녔어요. 저도 IT 쪽 일을 했는데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같은 IT라고 해도 일하는 분야가 전혀 달랐지만 남편 정도면 결혼해서 살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없던 작은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웠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어머니가 대학 때부터 계속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요. 워낙 어릴 때 작은 집에 들어가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인이 되면 대면대면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친가족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하고 잘 모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반했었네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남편의 작은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는데 힘드니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좋아하는 반찬을 먹이겠다고 꼭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직접 갖다 주셨대요. 한 번은 남편이 소고기 특수 부위를 먹고 싶다고 무심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사러 마장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앱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특수 부위를 살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직접 잡는 데에서 좋은 거 사다 먹이시겠다고 거기까지 가셨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해요. 남편이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뭐든 전부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진심으로 평생 잘해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수영아, 너도 우리 엄마 잘 모셔줄 거지? 내가 기대해도 되지? 집안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 물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빠. 보니까 어머니한테 진심인 것 같아서 나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가씨, 우리 진우랑 잘 살아줘. 진우 부족한 거 아가씨가 잘 보듬어주면서 살아줘. 나는 그거면 돼.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희 잘 살게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의 결혼에 큰 반대는 안 하셨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생활 1개월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직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프리랜서니까 어디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작업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생활 전반에 관한 게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선뜻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도 상당히 곤란했던 게 시어머니와 거리가 멀어지는데 혼자 두고 내려가기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엄마 몸도 불편하신데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말 부부하고 수영이 나는
엄마 좀 자주 찾아가 줄래?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혼자 부산에 가고 싶어? 물론 나는 서울에 있으면 편하기는 해. 작업실도 안 빼도 되고 친정도 가깝고. 근데 오빠 혼자 괜찮겠냐고. 괜찮을 리가 있어. 물론 아쉽지. 근데 부산 거기가 연봉도 지금 있는 데보다 훨씬 세거든. 나 사실 라이벌 회사로 이직하는 거라 회사에 말도 못했어. 거기서 부산 총책임격으로 일해주면 연봉 2배 준다고 해서 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 엄마한테 부산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다니던 병원도 옮기기 그렇고 내려가기 싫으시대. 어머님 심정이야. 나도 이해는 가기는 해. 근데 나도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진 않긴 한데. 너 우리 엄마 나랑 같이 잘 모시자고 했던 거 잊었어? 잘 안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야. 프리랜서도 엄연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고 더 바쁠 수도 있어. 오빠가 나는 시간 널널하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너 당분간 일 쉬는 건 어때? 결혼도 했는데 굳이 기를 쓰고 일할 게 뭐야. 또 내가 연봉도 더 받게 됐는데 잠깐 쉬면서 우리 엄마 잘 보살펴드리면 어때?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쉼없이 달리기만 했거든요. 다들 휴가 때면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저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많이 소진됐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의 제안이 좀 솔깃하기는 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여행 다니니 좋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같이 안 벌어도 괜찮겠어? 네가 계속 놀 것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쉬고 나서 또 할 거잖아. 대신 엄마 좀 잘 보살펴 드리면 좋겠어. 남편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일을 당분간 접기로 했어요. 이쪽 일이 쉬는 게 결코 좋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놀아보기로 한 거죠. 남편은 얼마 안 돼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저는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 상태를 보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곤 했어요. 일 안 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일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그렇게 저는 여유를 부리며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점차 남편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엄마 잘 보고 있는 거 맞냐며 이제는 매일 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주말에도 서울에 안 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전화하는 목소리도 냉랭해졌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제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았고요. 카톡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할 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쫙 리스트를 써서 보내는 거였어요. 내 돈 받아서 놀고 먹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지. 저한테 쉬면서 시어머니 가끔 들여다보라고 했던 말은 남편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또 안 받더군요. 그래서 아예 녹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빠, 이런 식이면 나 그냥 일 다시 할게. 오빠가 먼저 나보고 쉬면서 가끔 어머님 들여다보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놀고 먹으니 이 정도는 하라니. 오빠가 하라는 거 그거 도우미도 못한다고 도망갈 양이야. 이러려고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한 거야? 제가 세게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왜 그렇게 화난 거야?
내 말이 섭섭했다면 미안해. 나는 그저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 좀 편히 해드리고 싶다는 게 너한테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 나는 돈 번다고 여기 혼자 나와 있잖아. 요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네가 내 몫까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이거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수영이 네가 이렇게 화내니까 내가 접고 올라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든다. 네가 다시 일 시작하고 내가 올라가서 엄마 옆에 있을까? 남편이 풀이 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요즘 날카로워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하긴 그때 시어머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했어요. 허리 때문에 다른 것도 안 좋은데 위궤양에 췌장염에 정말 안 아프신 데가 없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빠가 한동안 아프셔서 아픈 사람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지금 괜찮아지시긴 했는데 시어머니 허리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아팠다가 나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거라 남편이 더 힘들긴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더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주말에도 좀 올라오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생각만 들잖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는 것 같고. 알았어. 나도 더 잘할게. 그리고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고 뭐 하나라도 저한테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아프신데도 그런 걸 보며 저는 남편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드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어떨 때는 시댁에서 묵기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아유, 맨날 네가 나 때문에 이게 뭐니? 진우한테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나 이제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오빠 주말마다 잘 올라와서 얼굴 자주 봐요. 내가 정말 무슨 복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짜 너 같은 딸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이 부쩍 든다니까. 그럼 딸이다 생각하세요. 물론 며느리라서 거리감은 있겠지만 그걸로라도 어머니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오빠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거 알아요. 사실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오빠한테 하신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잘해야죠. 내가 얼른 다 나아야 할 텐데 이 몸뚱아리가 왜 이리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런 생각하면 조바심에 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빠도 아프셨을 때 일부러 좋은 생각 더 많이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주 건강하세요. 어머니, 얼른 나으셔서 저랑 오빠한테도 내려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죠. 진우가 어떻게 너처럼 좋은 애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우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무조건 네 편 대줄 거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실은 오빠가 연락 잘 안 해서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쉬면서 어머니 돌보고 있게 해주는 게 오빠잖아요. 제가 잘해야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날이 갈수록 사이는 돈독해져 갔어요. 남편과 다투는 때가 있어도 시어머니와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됐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그러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다시 처음 부산 내려가고 얼마 안 됐을 때처럼 냉랭해지고
서울에도 자주 안 오더라고요. 어쩌다 올라와도 화내기 일쑤였고요. 한 번은 제가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매너가 1도 없어. 이렇게 노크도 없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거야? 아이씨. 저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며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막 뛰고 무한한데 시간이 좀 지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한테 막대할 수 있나 싶었고요. 그래도 일하고 서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대놓고 싸우기도 뭐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써 참았네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더 화도 잘 냈고 저한테 무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가기 귀찮다고 하며 안 하고 싶다길래 서울 온 김에 나랑 같이 동네 병원에 가서 하자고 했네요. 그때 남편이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귀찮다며 툴툴거리는 남편한테 이것만 같이 하면 쉬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얼른 자기가 먼저 나서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와 남편 둘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의뢰서를 써줄 테니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몇 번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거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애매하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니까요.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두 분 다 꼭 받으세요. 저는 걱정이 됐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닐 텐데 뭘 그러냐며 병원에서 돈 벌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 전에도 무슨 조직검사인가 해야 된대서 몇 번이나 가서 했거든? 근데 다 별거 아닌 걸로 나왔어. 이번에도 분명 그런 걸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래도 일단 해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자.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으면 어떡해. 아, 진짜. 그러게 넌 왜 일을 사서 만드냐?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가. 그래도 같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또다시 제가 겨우 설득해서 저와 남편은 큰 병원 예약을 잡아 위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고 시어머니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네요. 말기여서 이게 환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나오는데 그 복도가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길래 저도 화장실에 들렀는데 오만 감정이 다 들었어요.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싶었고요. 제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미련했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다 죽는데 나는 뭘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지? 엄마 아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더 잘할걸. 남편한테도 화내지 말걸. 화장실에 앉아있으려니 혼잣말만 줄줄이 나왔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나오다 탕비실 정수기를 보고
물을 마시러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입을 틀어막고 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제가 고개만 살짝 내밀고 내다보니 남편은 아무도 없는 복도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날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다. 안 그래도 제 보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 모르게 보험 몇 개 들었거든? 쟤 죽으면 나올 게 10억쯤 되나? 그동안 쟤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거 다 돌려받게 생겼다, 야. 뭐, 마누라 보험금 10억이면 남는 장사지.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진짜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주 걱정하는 표정의 남편이 있더군요. 수영아, 괜찮아? 어떡해. 너 충격 많이 받았지. 왜 안 그렇겠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남편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이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러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더 챙겼어야 됐는데 그간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회사 휴직계 내려고 해. 휴직? 돈 벌어야 된다던 사람이 휴직계를 정말 낼 수 있겠어?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딴 데서 돈 들어올 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어? 그게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전화 오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뭐라 할 말을 잃었고요. 제가 그렇게 있는데 의사가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퇴원을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되겠냐며 말리려 들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수영아, 너 이렇게 된 거 당분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안 그래도 몸 약하신데 얼마나 충격받으실 거야. 그러니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맞아주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애써 참고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는 다음 날 짐을 챙겨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나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보자고 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 계속 서울에 있을 거니까 언제든 네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역겨워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이야기한 후에 이혼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최대한 서둘러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후 저는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만나러 왔고요. 제가 이혼 소장을 내밀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서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웬 이혼? 야, 왜 이혼을 해? 너 아파서 그러는구나? 괜찮아, 우리 부부야. 이런 게 다 뭐라고. 나는 굳이 너랑 더 살 생각이 없어.
안 그러면 아주 진흙탕 싸움 하게 될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어. 알겠어? 이러지 마, 수영아. 네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나는 그동안 좀 마음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갖고 돌아가서 마음 가라앉혀. 혹시 나랑 이혼하면 니네 엄마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래? 너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직접 보살펴드려.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이라도 이혼 도장 찍으면 편하게 끝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프면 더 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고 나한테 눈을 치켜뜨며 말하는 건데? 그럼 마누라 죽어서 10억 받으면 남는 장사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왜 봐야 되는 건데? 그간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나더러 보험 들으라고 했던 게 다 이런 때가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랬다며. 제가 말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쩝쩝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여태 말 줄줄이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해? 말문이 막히셨나? 그래, 나 그날 병원에서 너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본 게 있거든? 너 부산에 내려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살았더라? 누구를 사귀고 바람 피웠다는 게 아니야. 싱글인 척하고 맨날 클럽 가고 거기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고 만나는 여자들도 일주일도 못 갔다며. 다 그저 한번 놀 생각으로 만나고 어쩌다 좀 몇 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너 그동안 그러고 살았다며. 니네 회사 사람들도 너 결혼한 줄 모르고 있던데? 저는 친정에 가서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남편 부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본사에서 내 사라고 좀 속였죠. 그랬더니 제가 아내인 줄도 모르고 남편의 치부를 줄줄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했던 직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술김에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진우 대리, 결혼도 자기 아픈 엄마 맡길 사람 찾느라고 했다던데요. 딱 봐서 마음 약하고 어른한테 잘할 것 같은 여자 찾았다고요. 그 여자한테 자기 엄마 맡기고 자기는 바로 이 회사로 온 거예요. 결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면접 본 게 결혼식 전이니까요.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저를 철저히 이용한 거였어요. 나 너에 대한 증거 많아. 이거 다 들고 가면 너 법원에서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합의 이혼 도장 찍는 게 너한테 100배 1000배 나을걸? 너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건지지도 못할 돈. 이 돈 절대 못 건져.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어서 너랑 병원에서 통화한 그 새끼도 내가 흥신소 고용해서 찾아냈어. 그 새끼 너랑 같은 부류더라. 혹시 언제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너랑 통화한 거 녹음 다 해놨더라고. 내가 그 녹음 파일도 입수했어. 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도장 찍고 내 집에서 짐 싸서 나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혀를 차며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 젠장. 병원에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네. 너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연락 오지 않았어? 얼른 다시 오라고.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귀찮아서 안 가고 있었는데. 또 병원에서 무슨 바가지 씌우느라 그런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너 가보는 게 좋아. 암은 네가 걸렸으니까.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너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너 전화 받는다고 나가고 의사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지. 내가 암이 아니라는 거. 네. 그날 병원에서 남편 통화를 듣고 쓰러졌을 때 남편이 저를 병실에 두고 전화 왔다고 잠깐 나갔잖아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했어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파일 자체가 잘못 전달됐어요. 착오가 있었네요. 아닙니다. 임수영 씨는. 그리고 저 또 잘못됐을까봐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건데 실은 남편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초기이기는 한데요. 남편분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지금 나갔거든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초기 암이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직접 알게 하는 거였죠. 제가 친정에 가서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한테 연락이 없는 걸 보고 그 인간이 병원 연락을 씹는구나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안 갔더라고요. 빨리 가봐. 초기 암이라니까.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짐도 얼른 빼고. 그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니까 네 몫은 하나도 없어. 알겠어? 남편이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와는 많은 정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아팠고요. 저는 직접 말은 못하고 시어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과 이러저러 해서 헤어지게 됐다. 그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라고요. 남편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저를 시어머니 감봉시키려고 결혼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까지 하면 키워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을 문자로 보내려니 저도 참 인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잠시 친정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제 작업실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얼른 만나자며 어디냐는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내고 일단 저희 집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요. 시댁으로는 남편이 찾아올까봐 가기가 꺼려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부터 맞잡았어요. 그간 잘 지낸 거지? 얼굴이 왜 이래? 에이구, 그깟 놈 때문에 뭘 상처받고 그러냐. 일단 앉자.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사과부터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래, 너 정말 아픈 데 없지? 그러면 돼. 건강하면 된 거야. 네, 저는 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오게 하고.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 그동안 네 덕분에 위궤양, 췌장염 다 나았고 지금 훨씬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내과는 안 가도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너는 할 만큼 했어. 아니, 그 이상 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나 사실 그놈하고 절연하고 오는 거다. 그러니 너나 나나 이제 각자 더 좋은 인생 만들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뭔가 몰라 의아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받아서 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 건물 문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봉투를 시어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제 이름으로? 저는 못 받아요. 전 김진우 씨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진우랑 아무 사이 아니다.
걔가 나하고 피가 연결되기를 했냐, 뭐가 있냐. 그놈 원래도 내 돈 받을 생각만 했지 내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하고부터 완전 안면 싹 바꾸고 못되게 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 줄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나한테 잘하더구나. 알고 보니 걔가 남편이 나한테 남긴 땅이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온갖 걸 했지만 나는 모른 척 했다. 마음 아팠어. 내가 잘못 키워 이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 실은 남편이 나한테 준 건 땅이 아니고 이 건물인데 그 애가 어디서 잘못 알고 온 거지. 그 땅 팔아서 자기한테 줄 거 생각하고 너랑 결혼해서 너를 아주 내 옆에 붙여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네 진심도 의심했었다. 근데 아니더구나. 너는 진심이었어. 나한테 3년이 되도록 진심만 보여줬어. 그리고 너는 땅이니 건물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구나. 거기다가 네 문자 보고 확실히 알았어. 너도 진호한테 속았다는 거. 그놈은 네 보험금 받고 나는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더구나. 그래서 내 집도 팔 생각이었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직접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거네요. 그래. 나는 그의 속내를 안 다음부터 절대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척 안 하고 살았다. 그 순간 저놈이 달라질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놈이 자기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시달리기도 엄청 시달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그 돈을 달라고 말이야.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부산에 있으면서 나한테 몇 차례 전화했었어. 돈 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오겠다고 하더구나.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처음부터 어머니 돈 받아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정도로 인간이 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요. 그래. 나도 걔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놈인 줄은 몰랐어. 나는 절대 걔한테 건물도 돈도 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너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놈은 부산에서 결혼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살았잖냐. 내가 너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겠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여자랑 결혼할 뻔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서 돈만 받아내고 파토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머니 찾아가지도 않는데 아실 도리도 없고요. 나 너랑은 가족처럼 살고 싶어. 네가 그랬지? 네가 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나 너 딸로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이거 받아라. 정말이지 이거? 내가 너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디 기부하려다가 그놈 때문에 인생에 큰 상처 생긴 너한테 주는 게 진짜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싶더구나. 저는 고민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받지 않으면 정말 아무데나 줄 기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럼 일단 이거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세는 지금까지처럼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쓸게요. 그럼 됐죠? 알았다.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더 고맙지. 수영아, 앞으로는 내가 너 진짜 딸로 생각할게. 이제 며느리도 아니지 않냐? 나 진우 수술 받고 퇴원하는 것까지는 봤다. 그 이후에 호적 정리했어. 걔는 이제 다시 큰집 아들로 돌아갔고 우리는 이제 거의 남남과 다름없어. 나는 자식 없고 남편도 죽었잖아. 그놈과 남은 인연은 하나도 없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 건물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돈만 믿고 흥청망청 살았던 남편은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병원비 내주고 앞으로 치료비 쓰라고 돈 준 걸로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저한테 엄마가 2명이나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것도 좋은 엄마가 2이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평생 살아요, 어머니.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어떻게 제 새 연락처를 알고 몇 번이나 연락해 왔어요. 그 건물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하는 거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혹시라도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저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나랑 이혼했어. 근데 우리 엄마 건물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친엄마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아. 당장 내 앞으로 해놔. 너 그동안 나 속이고 살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거 법정 들고 가면 넌 완전 끝이라고. 내가 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해줘? 어머니도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집도 팔려고 했던 거 모를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 피워봐. 너 회사도 쫓겨나고 발붙일 때 어깨 만들 테니까. 너 회사에서도 잘해야 할 거야. 알고 보니까 너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던데? 여차하면 너 잘려. 근데 네가 결혼했던 여자도 속였고 너 키워준 작은 엄마한테서 돈만 빼먹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알려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그동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 정도도 안 했을까 봐? 그리고 이거 어머님도 다 아는 거야. 내가 이거 니네 회사에 다 알릴까? 회사 소문 금방 퍼지는 거 알지? 세상에서도 다 알게 해줘? 그렇게 해? 야, 일단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할게. 그러니까 일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내 뜻 아니야. 네가 원한 거지. 나는 우리 다시 잘해봤으면 해. 야, 내가 지금 네 말을 믿겠니? 너 생각해봐. 네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믿겠냐고. 제가 말기암으로 시한부라는 걸 알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10억이면 남는 장사라고 했던 놈을 어떻게 다시 믿겠어요.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난 남자가 그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였죠. 제가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고 증거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자 남편은 알았으니까 회사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너 보험금 타게 됐다고 친구랑 떠든 것도 너한테 엄마 맡겨놓고 총각행세하고 산 것도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줘. 그건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난 계속 어머님하고 만날 거야. 나를 친딸로 여기기로 하셨거든. 나도 엄마 둘 갖게 됐다고 했어. 나한테 이렇게나 잘해주시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얼굴 내밀 생각하지 마. 너랑 호적 정리 다 끝난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나랑 어머님 인생에서 이제 좀 사라져. 와, 나 진짜 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조카인데. 조카가 남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잖아.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을 끝냈어요. 시어머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남편은 시어머니 댁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그 전보다 더 돈독히 잘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왕래도 많아졌고요. 세 분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다시 일도 하면서 고양이도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전부터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일은 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번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더니 그때 인생을 보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게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고 해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걸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도 따뜻한 봄날처럼 꽃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